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오늘은 좀 포근합니다. 아침부터 좀 포근해서요. 근데 이번 주는 더 포근해질 거라는 전망인데요. 포근해지는 날씨만큼이나 그동안 좀 꽉 막혔던 일들도 술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사회도 이제는 눈 녹듯이 좀 술술 풀렸으면 좋겠다는 말인데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들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도 당연히 그래야겠죠?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밟아. 참 답답하시네. 바보. 안전운전도 모르나 봐. 손예진은 화내지 않아요. 하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들었어?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단지 내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며? 수영장도 지을 예정이래. 단지 안에 수영장? 거말 다 했네. 남다른 커뮤니티로 자부심을 높고 크게.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조합원 가입 문의 1600-4430.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회. 예,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구제역 때문에 걱정해요. 이 맞습니다. 농민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는데 정부가 보상 방안을 내놨죠. 보상 방안이 충분치 않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예. 일단 오늘 추가로 보훈에서 의심 농장 2곳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전국 8곳으로 늘어나는데 예. 정부는 이제 농가 생계를 돕기 위해서 보상금 50%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고요. 백신 구입 비용 때문에 그동안 책임 공방이 있었잖아요. 예. 기존에는 50도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백신 구입 비용의 절반을 농가가 부담했었는데 앞으로는 사육 규모에 관계없이 전액 국방비,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보상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액 지원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 좀 싸야 되는데 지금 백신 다 수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백신 개발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진전이 그렇게 없는 모양이에요. 그때 예? 2010년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였을 때 이런 지적이 비판이 많았었죠. 예. 그래서 정부가 한국형 구제 백신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그동안 261억 원 정도를 들였는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습니다. 한동안 뭐 실험 장비, 실험실, 뭐 생물 안전 등급 각종 인증받는 데만 하세월이었고요. 작년 3월에 겨우 생물 안전 등급 인증을 받아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센터 인력을 원래 한 40명까지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9명 정도라고 하고요. 항상 우리는 비판하면 이제 하는 척 하다가 결국에 뭐 조용하면 이제 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다시 이렇게 들끓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2020년, 이르면 2020년까지 국산 백신을 생산하겠다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죠. 제가 이 분야에서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기술력이면 뭐 백신 정도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좀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정부 지원 얘기했었는데 지하철 공사들의 만성적자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달라. 헌법 소원까지 냈다는데 맞습니다. 무슨 소원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바라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지하철, 죄송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돈을 내지 않고 하는 비율이 한 16.6%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 아예 불법으로 무임승차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료승차라고 해서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료로 탈 수 있잖아요. 계속 고령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래서 누적 적자가 7개 지자체 정도만 봐도 매년 5천억 원 정도 손실을 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울 지하철 5, 8호선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이 작년 12월에 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정부 지원을 해달라라고 관련 부처에 민원을 신청했는데 정부 부처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헌법소원을 올 상반기 중에 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하철 운임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니까 이걸 지방 공기업에 전가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건 지방 사무지, 지자체 의무지, 중앙정부의 의무는 아니다라는 건데요. 현재 계속 보면 65세 인구 비율은 2013년에 12.2%, 2030년에 24%, 넷 중에 한 명이 된다는 거고 광주 지하철만 봐도 이미 3명 중 1명이 돈을 내지 않고 이런 무료 승차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또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기각, 각하, 뭐 인용 이런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서로 돈이 드니까 책임과 부담을 미루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류 열기 덕분에 우리나라 초콜릿 수출도 늘고 있다 그러네요. 예, 오늘 초콜릿 많이 받으셨죠? 뭐 벌써 시작하자마자.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방학 중이라서 뭐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도 초콜릿 주겠다고. 우리 작가가 줬어요. 우리 작가. 강정은 작가가 줬습니다. 저런 걸 의리 초콜릿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영혼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통 초콜릿 같은 경우는 수입산이 많죠. 회사에서 주는 초콜릿 있잖아요. 여직원들이 뿌리는 초콜릿 영혼이 담겨 있지 않죠. 의리 의무로 하는 거죠. 의무 초콜릿이군요. 의리 초콜릿이 아니라. 의리 낫죠. 의무 초콜릿이 많죠. 다 먹고 살자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바로 그거죠. 근데 보통 수입산이 많은데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2015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초콜릿을 262억 원어치 수출했는데 주로 중국하고 홍콩으로 많이 가고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 태국까지 한국산 초콜릿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해요. 한국산 드라마나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틀면서 초콜릿을 많이 먹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수입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입 초콜릿이 훨씬 많습니다. 한 9배, 10배 정도 되고요. 국민들이 한 해에 8.7개 정도의 초콜릿을 먹는다라고 해요. 뭐 물론 그 기준이 1년 동안 8.7개밖에 안 먹어요? 초콜릿 바 기준이니까 성분 함유량 기준이니까 좀 더 많이 먹겠죠. 가장 많이 초코파이 같은 이런 형태로 가장 많이 먹는다라고 하고요. 전 세계에서 스위스가 초콜릿을 제일 많이 먹는데 그게 한 15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저는 거의 스위스 수준이구나. 인기남 신율 교수님이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요새 또 불황이라고 그러는데 아동용품은 2자릿수 성장을 기록 중이다. 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맞습니다. 저출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이유가 뭐예요? 일단 애는 적은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많다는 거죠. 이유는 예전에는 엄마 아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선물을 줬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모, 삼촌, 고모, 외삼촌들까지 다 애가 없으니까 애 하나 둘이 있으면 귀하다라고 하면서 다 선물을 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들이 애는 하나고 나오는 주머니는 여러 가지다. 원 베이비, 8 포켓, 주머니에 8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양갓집에 4명씩 다 주니까. 최근에는
엄마 친구들 다 이모라고 하잖아요. 주변 친구들까지 더 주니까 이건 8개가 아니고 10개다. 원 베이비 10 포켓이란 말까지 한다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뭐 당연히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걸 놓치지 않겠죠. 그래서 뭐 각종 정말 고급 의류 가방들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등골 브레이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게 심해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야, 진짜 이렇게 이거 우리나라도 중국이 이렇잖아요. 중국.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밖에 못 놓으니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19일날 개막하죠, 그죠? 예. 예, 우리 선수단이 내일 출국하네요. 내일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선수단 본진이 출국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11개 세부 종목을 포함한 5개 종목에서 이 22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요. 예. 금메달 15개, 금메달 기준 순위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 부상을 당했던 이승훈 선수, 다행히 이번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고요. 우리 선수단 숙소였던 아파 호텔이 이 극우 성향 서적을 객실에 배치해서 문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예, 체육회가 이 숙소 변경을 요구해서 이 선수단 숙소가 다른 호텔로 변경됐습니다. 이 아파 호텔이 진짜 일본에는 굉장히 많이 이게 체인점 아니에요? 예, 체인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예, 잘했네요. 자, 동계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보죠.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월드컵 6차 대회에서 금메달만 5개를 땄어요. 예? 이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쇼트트랙 월드컵 6차 대회에서 이 대표팀이 남녀 합해서 이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이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날 경기가 있었거든요. 여자 500m 김혜진 선수, 남자 1000m 이명진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이 대표팀의 일진 선수들이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이진 선수들이 참가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금메달 5개나 석권한 걸 보면은 한국 쇼트트랙의 득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대표팀이 어제 오키나와에서 첫 훈련을 했는데 선동열 선수 옛날엔 선수였었는데 투수 코치죠 지금. 차우찬 장원준 선수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이 WBC 대표팀이 첫 훈련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수 중에서는 이 차우찬, 장원준 두 선수가 이 컨디션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차우찬 선수는 불펜 피칭에서 79, 이 장원준 선수는 55구를 던졌거든요. 이 두 선수의 피칭을 지켜봤던 이 선동열 대표팀 코치가 현재 이 차우찬, 장원준 선수가 가장 좋다고 언급하면서 이 두 사람의 활약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WBC에서는 이 투구수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수당 투구수가 1라운드에서는 65개, 2라운드에서는 이 80개를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운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이 WBC에선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이제 김식 감독도 이 자나깨나 이 투수진 운영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제 훈련 마치고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준비를 잘해온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거 참 다행입니다.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자, FC 포르투의 석현준 선수 드디어 새로운 팀을 찾았는데 헝가리예요. 예, 맞습니다. 이 포르투갈의 언론이 사포 데스포르토가 어제 FC 포르토의 석현준 선수가 헝가리 리그의 이 데브레첸으로 임대 이적된다고 보도했거든요. 이 석현준 선수가 이미 헝가리에 가 있고 곧 데브레첸의 공식 발표가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데브레첸은 이 헝가리 1부 리그 12개 팀 중 가운데서 현재 10위를 기록 중인 팀이고요. 이 석현준 선수가 올해 25살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사우디, 이 터키를 거쳐서 헝가리 데브레첸에 이번에 이제 팀을 옮기게 되면은 데브레첸이 9번째 팀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박태환 선수가 내일 호주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세계 선수권 대회 대비한 전지훈련 때문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이 박태환 선수로서는 이번에 올해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참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 호주 시드니로 출국해서 오는 7월에 열리는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 대비해서 이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갑니다. 시드니에서 훈련을 하다가 이 국가대표 선발전 일정에 맞춰서 귀국할 예정이고요. 이 박태환 선수 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자유형 200m와 400m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400m만큼은 나에게 이 상징적인 종목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400m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스포츠 스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행동에 나섰다고 그러는데 이게 인종과 종교 차별에 반대한다는 스포츠 용품 회사 광고에 출연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죠? 예, 이 테니스의 세리나 윌리엄스 또 이 농구의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들은 웬만한 스포츠 팬이면 다 아는 이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윌리엄스와 제임스를 포함해서 여자 축구의 이 메건 라피노 같은 이 미국의 종목별 스포츠 스타들이 이 스포츠 용품 회사 나이키 광고에 출연했는데 이 광고 내용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광고가 이 평등이라는 주제를 담았고요. 이 평등에는 경계선이 없고 기회는 무차별적이어야 된다. 공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튀어 올라야 된다. 이런 내레이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맞는 얘기가 아주 가슴에 팍팍 들어옵니다. 예. 미국 내에서 이 나이키가 이 스포츠 브랜드 1위, 언더아머라는 회사가 2위거든요. 예. 근데 언더아머의 최고 경영자 케빈 플랭크가 지난 8일에 트럼프는 미국의 진정한 자산이다. 이렇게 지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나이키가 언더아머에 맞불을 놓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과연 이 반이민 정책의 찬반을 드러낸 두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어떤 선택을 받을지 좀 궁금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근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여러분은 겨울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소복이 쌓이는 눈, 따끈한 호빵,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까먹는 귤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10살 은호는 난방비 걱정에 불도 떼지 못하고 낡은 집으로 스미는 칼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 겨울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유독 매섭게 느껴지지 않도록 월드비전과 함께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곤입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운전이 과격해질 때가 있죠. 과속과 급제동은 위험할 아니라 대기오염도 심화시킨다고 하는데요. 환경오염을 막고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가 시행됩니다. 친환경 운전 습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경제 속도를 준수하고 급출발, 급제동을 줄여 환경도 보호하고 인센티브도 받는다는 것.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는 훌륭한 요리와 같지 않나요? 깨끗한 환경은 더 가까이, 지구온난화는 저 멀리.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합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콘이 아니라 폰! 팝폰!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아버지, 화물차 운전하면서 기름값 걱정이셨죠? 화물복지 삼성카드로 바꾸면 기름값 할인된대요. S51 GS 칼텍스 리터당 40원에서 최대 100원 혜택. 화물복지 삼성카드. 아버지, 힘내세요. 연회비 없음. 연체이자율 연 21에서 27.9%.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혜택은 전월 실적에 따라 차등. 카드 신청 전 자세한 이용 조건은 상품 설명서 약관 참조. 전화 받으세요. 안 돼요. 손예진은 운전 중이에요. 하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된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건 SM6를 선택한 당신이 더 안심하게 됐다는 것. 5만여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은 SM6. 국토교통부 주관 2016년 올해의 안전한 차 1위. SM6 QM6 자동차 안전도 평가 1등급 획득. 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면 좋겠습니다. 2월의 제이준 통신. 졸업식에다 리월입니다. 친구들과 이별이 아쉽기도 하지만 이날만큼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죠. 졸업식 전날 밤 딱 15분. 제이준 마스크팩 하세요. 졸업식 사진은 평생 가니까 제이준 잊지 마세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 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뭔가에 실패해 지금까지의 나를 돌아볼 때마다 난 항상 같은 걸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같은 장소에서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돌아온 것 같아서 좌절했어. 하지만 경험을 쌓았으니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같은 장소를 헤맨 건 아닐 거야. 오늘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한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그 방금 충북 보은에서 농가 두 속이 또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구제육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지금 소고기 값이 그래서 아마 오르고 있고요. 이 농가뿐만 아니라 축산업체 혹은 식당 하시는 분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최고의 한우 시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마장동 축산시장에 문북이 축산업체 대표 연결해서 지금 시장 상황 어떤지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분위기 어때요? 구제역 이후에? 지금 구제역 발표되고 난 이후에 네. 시장에 들어오는 손님들 숫자가 아주 눈에 띄게 많이 줄어 있고요. 예. 여기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들어오는 숫자 셀 정도로 그냥 손님이 그 정도로 줄었습니다. 손님이 그 정도로 줄었다. 그죠? 예. 그러면 매출 타격도 굉장하시겠네요. 매출은 지금 50%도 더 줄었습니다. 50%도 안 된다? 예. 저희가 이렇게 소매, 예를 들자면은 이제 구제역 발표 전에는, 소매 하루에 매출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이제 그거는 가게마다 그런 거죠? 업체마다. 그렇죠. 가게마다 다 똑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 지금 100만원도 못 팔고, 이제 들어갈 때가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봤을 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 소고기 가격은 많이 올랐나요, 지금? 소고기 가격이 경매 가격은 한 10% 정도 지금 오른 상태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기 저희는 이제 이렇게 도매나 소매나 여기서는 이제 올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구제역 아니라 해도 이게 또 장사가 안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또 가격을 인상할 수는 없고요. 경매 가격은 저희는 한 10% 오른 상태에서 지금 경매 파워가지고. 그러니까 경매 가격은 올랐지만 지금 소매 가격은 안 올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릴 수가 없다. 손님도 없는데. 그죠? 그렇죠. 예.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어때요? 돼지고기는 아직 큰 문제가 없고 전에나 설 전이나 지금 똑같이 이 경매 시세나 지금 소매 이렇게 판매되는 시세나 거의 똑같이 나갑니다. 그거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돼지는. 돼지는 이제 별 상관이 없군요. 그죠? 예, 아직까지는. 예. 근데 이게 구제역이 발생될 때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됐었나요? 그렇죠. 매년 그렇죠. 이거 구제역 딱 어디 나왔다 이러면 그 발표만 되면은 바로 그냥 이 경매라든가 고기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런 건 변동은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근데 올해가 유난히 심하다 이런 거는 아니군요. 올해가 특히 심한 게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또 장사가 이제 안 됐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설에도 이제 선물 세트나 이런 것도 없은 데다가 바로 이 설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장사가 좀 이렇게 그냥 흘러가야 하는데 구제역이 거기다가 발표가 되니까 더 안 되죠. 야, 이거, 근데 지금 축산시장, 우리 일반 소비자한테 축산업체를 경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이게 매년, 이게 이제 이렇게 행사식으로 이게 이제 구제역이 이렇게 나오는데, 터지는데, 이거 백신을 갖다가, 이걸 어떻게 접종해도 듣지도 않고 이래 한다는데, 난 이런 걸 가지고, 백신 이런 걸 그냥 대충 이렇게 이제 접종을 하는지, 그냥 난 보기 좋게 그냥 했다가 이제 접종을 했다 이래는 그렇게 넘어가는 건지, 이거 좀 어떻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해년마다 이게 그냥 행사식으로 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제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익혀 먹으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민 반응들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구제역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이 고기를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살처분하냐 이거죠. 그거야 전염이 되니까 그런 거죠. 다른 소한테. 손님들은 또 그래 생각 안 해요. 익혀 먹으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땅에 갖다 묻냐 이거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손님들은.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마장동 시장에서 축산협회 대표로 맡고 있는 문북이 대표였고요. 자, 이번에는 소고기 먹어도 진짜 안전하다. 제가 지금 안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 비전문가죠. 전문가의 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좀 안심 좀 하시죠.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최규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박최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소고기 먹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예.
구제역 발생 이후에 이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상 이제 구제역이 발생한 동안은 전체 사육소를 살처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제역에 걸린 소가 도축장으로 출하될 수가 없고요. 예. 또한 이제 도축장에서는 전무 검사관들이 전부 이제 모든 소에 대해서 다 정밀 검사를 하죠. 예. 그래서 뭐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소가 도축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일 도축이 됐다, 이건 가정입니다. 200% 가정인데. 그래서 만일 구제역 소를 먹었다 하더라도 사람한테는 안 옮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제 그 구제역 자체가 이제 우제류, 그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만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예. 그래서 뭐 사람한테 뭐 최근 50년 동안에 뭐 사람한테 감염됐다는 보고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아까 우리 축산업 하시는 문무기 대표 같은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 왜 손님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구워 먹으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그 고기를 사람한테 주지 왜 살처분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 일단 구제역이 일단 동물의 감염이 되면 굉장히 전파가 빠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축에 가면 이제 입하고 발굽에 수포가 생기기 때문에 예. 이제 걷거나 사료를 먹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 이제 가축 간의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살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네. 그렇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유예요, 우유. 예, 예. 우유는 괜찮습니까? 예, 현재 그 시중에 유통되는 우유는 그 전량 저온 또는 고온으로 멸균 과정을 완전히 거칩니다. 그래서 뭐 혹시 설사 구제역 발사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사멸되죠. 따라서 시중 우유는 뭐 전혀 안심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소고기 얘기만 했는데 돼지고기 있잖아요. 돼지고기. 예. 이 돼지고기가 지금 이게 돼지한테도 구제역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발생을 안 했어요. 네네네. 그거는 돼지에 대한 백신 접종을 잘했기 때문인가요? 아, 그렇진 않고요. 네.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O형하고 A형인데 현재 그 O형 플러스 A형 이가 백신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의 그 A형 바이러스가 양돈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돼지한테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발생이 없고요. 예. 근데 교수님께서 예방 접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이 구제역 백신 외국에서 수입하잖아요. 예. 첫째, 우리나라에서 왜 못 만드는 겁니까? 현재 그 농림부 그 검역본부 측에서 구제역 백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구제역 생산 시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현재 짓는 거를 이제 예정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시설이 완료돼야지 본격적으로 생산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빨리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국산 백신을 빨리 개발해야 근데 지금 수입하는 거는 이달 말에나 수입될 거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언제쯤 진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가 백신이 완전히 공급이 되고 돼지 농장까지 1,000만 도가 전체 완료가 돼야지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한 달 내지 2달 동안은 상당히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2달? 아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박최규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매주 화요일날 신율의 출발새 아침서 보내드리는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은 역시 대선에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위를 계속 부동의 1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치고 올라가고 있고 황교안 대통령 관행대행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1강 2중 구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흐름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세가 무서워요. 예, 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어제 나온 것도 있고 지난 금요일 나온 것도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한국갤럽에서 7일부터 9일 사흘간 전국 1,007명에게 휴대폰 RDD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다 많이 보셨을 텐데 문재인 전 대표가 29%로 1위, 안희정 지사가 19%로 2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11%로 3위, 그다음 이재명 성남시장이 8%로 4위,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7%, 유승민 의원 3%, 손학규 전 의원 1%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요. 이 조사 개요는 표본 오차는 이제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0%. 이거 자세한 사항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조사는 휴대전화 RDD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조사들이 있습니다. 추세는 이제 비슷한데요. 어쨌든 이 조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안희정 지사가 충청에서 그 일주일 전 대비, 그 전주 대비해서 21%였는데 27%로 한 6%포인트. 또 중도층에서는 그 전주에는 12%였거든요. 근데 25%로 올라서니까 중도층에서도 13%포인트. 보수층에서도 그전에는 6%밖에 안 됐는데 말씀드린 조사에서는 17%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층들에서 지지가 오르게 되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반기문 전 총장이 사라지고 나면서 갈 곳 이름표가 안 지사에 가면서 이것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단 그렇게 분석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전 대표인데 부동의 1위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갤럽은 지금 조사 기여 말씀하셨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있죠. 6월 10일 닷새간 전국 성인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90%, 유선 전화 10% 병행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전화 인터뷰 방식입니다. 응답률은 8.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0%포인트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기는 문재인 전 대표가 올랐어요.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근데 갤럽 여론조사, 지난주 금요일 날 아까 말씀하신 갤럽 여론조사는 문재인 전 대표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범 전 사령관 문제가 금요일 날 불거졌거든요. 그럼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리얼미터는 그걸 포함하고 있는 건데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올랐고 갤럽 여론조사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떨어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조사 기관이 다르니까 일단 기관이 다르면 이제 조사 문구라든가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기관 이펙트, 기관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사 결과는 뭐 나오는 데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추세가 중요하죠.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지금 뭐 오히려 이제 올랐으니까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추가적인 조사는 좀 더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어떤 것들은 다소간 트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충분하게 이제 반영이 돼서 조사 결과로 안 나왔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차 범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좀 다른 조사들도 함께 그 사안이 있은 이후에 나온 것을 복수의 조사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한국갤럽 조사도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크게 변화가 없긴 해요.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오차범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안 지사가 오른 것은 충청표와 중도층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와는 지지층과는 무관해요. 그러니까 문 전 대표의 지지층에 결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안 지사 상승에도 문 전 대표 지지율이 변하지 않는 이제 이유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호남과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제 이번에도 약간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이제 이 층들을 놓고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을 놓고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층이 맞물려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만약에 지지율이 호남이라든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줄 이유가 없었어요. 중도층과 충청区였기 때문에 다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지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문 전 대표의 지지층을
뺏어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그쪽에서 이제 전략을 가져간다면. 예.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맞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상승세도 뚜렷하고 빠른 거였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상승폭이 이전보다는 약간 더딜 수밖에 없어요. 만약 올라간다면. 왜냐하면 누구 걸 뺏어와야 되니까. 우리 흘러다니는 것을 줍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효과는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디지만 그 만약에 지지율을 끌어올린다 하면 누구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자기는 올라가고 그러면서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속도는 약간 더딜 수는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요, 그게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샤이 보수나 예? 이런 쪽에서 더 안지사 지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민주당 경선에서 역선택이 있지 않겠느냐.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뭐 이제 본선에서 생각하고 해서 이제 그 다른 정당에 있는 표들이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역선택 안희정 지사를 선택하는 역선택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역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크린 절차가 상당히 뭐 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희망 원서를 내고 뭐 하면은 되는 것이니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무한히 많아지게 되면 이제 일정 정도 그 역선택 의도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전체 결과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거든요. 무한히 그 상당히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선거인단 자체가.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그룹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역선택을 문재인 전 대표로 뽑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래야 확장성이 어떤 그 다른 정치 세력이다라고 했을 때 본선에 가서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기회가 더 형성되는 것이지 안희정 지사가 역선택으로 해서 안희정 지사를 뽑아서 안희정 지사 당선된다. 그러면 다른 정당들 있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지대에 있는 어떤 정당들은 그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전략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선택에 있으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안희정 지사 역선택하지 않는. 오히려 있다면 전략적이고 조직적이라면 문재인 전 대표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전략적인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봐요. 네. 근데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지지율이 보수 쪽에서는 제일 높은데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뭐 아시겠습니다만 60세 이상의 이제 고령층, 그다음에 TK 거주층,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보수 성향 중에서도 좀 강한 보수 성향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네, 그렇군요. 그 유승민 의원, 뭐 이 바른정당 쪽에서는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신들한테 기회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뭐 그런 얘기들이 어제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황대행이 어쨌든 보수층의 지지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니까 다른 이제 보수 주자들에게 갈 수 있는 지지율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황대행의 지지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그래서 본인들 지지로 옮겨올 거라고 하는데 탄핵이 인용되면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논리적인 설명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용되더라도 황대행 지지율은 한 10%대 유지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제 지지하는 거 보면은 정체성에 부합하는 측면으로 이제 무조건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지될 것으로도 보는데 다만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이제 가부간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가부간의 입장을 밝혀야 되면 당선권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불출마 입장 가질 가능성이 만약에 크다. 그럼 그 경우 바른정당 후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 설명은 가능한 것이지 바로 인용되면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본인들한테 수혜가 간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약간 안 맞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어쨌든 정체성을 매우 이제 중시하는 강성 보수층이 이제 그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또 바른정당 후보들에게 간다. 이것도 좀 무리긴 한데 분산돼서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 말이에요. 네. 지지율이 잘 안 오르는데 근데 그 요새 발언은 세졌어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향해서 자기가 왜 지난번 대선 때 돕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책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돕기는 나만큼 도운 사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런 말 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오, 세졌어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센 발언이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조사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7% 나왔고 국민의당 지지율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 이제 약간 제약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본인 간의 대립 구도를 만들기 위한 뭐 좀 의도성이 강한 발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이런 이제 민주당 주자들이 이제 특히 또 안희정 지사가 주목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 안희정의 구도로 사실은 지금 약간 비춰지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이나 국민의당 주자들은 호남에서도 흡수할 지지층이 줄어드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문재인과 안철수 구도를 이제 형성해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대중들은 미디어의 정보량을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미디어에서 문재인 안희정 구도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더 이제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을 좀 깨고 문재인의 대항마는 안철수다라고 하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이런 굉장히 강한 발언을 의도적으로 낸 것이고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